유교? 낡고 지루한 거? 아니죠. 꼰대 이미지? 아닙니다. 권위적인 문화? 재미없는 전통? 오해입니다. 네? 그럼 뭔데요? 유교는 사랑의 철학입니다. 유교는 평등의 철학이고요. 유교는 공존의 철학입니다. 잠깐, 그런데 누구세요?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저는 제25대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 회장 최영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기본적으로 유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유교인들이 현재도 존재하는지, 어떻게 그 역사가 내려왔는지 그런 설명부터 한번 해보죠. 유교는 역사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인 줄만 알았어요. 유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줄 몰랐어요. 먼저 성균관부터 가볼까요? 같이 나가시죠. 여기 앉으면 될까요? 성균관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성균관은 대학교 아닌가요? 성균관 하면 많은 분들이 성균관 대학교를 떠올리게 되죠. 맞습니다. 성균관과 성균관 대학교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서로 분리된 그런 조직입니다. 성균관 대학교는 원래 유림들이 만든 학교예요. 그러니까 600년 동안 쭉 오던 성균관이 국립대학의 역할을 하다가 일제시대 때 이 기관이 모든 기능이 정지돼 버립니다. 그리고 해방된 뒤에 광복 이후에 유림들이 다시 교육 기능을 살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성균관 대학교를 만들자 이런 결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림들이 전국 유림들이 돈을 내서 성균관 대학교를 설립하고 1953년도에 종합대학이 되고 성균관 대학교는 현대식 교육 기관으로 남게 되고 성균관은 지금 전통을 지키고 여전히 유교 문화를 계승하는 그런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가 깊네요. 그럼 여기는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요? 쉽게 생각하면 유교에는 중요한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가 바로 대성전이고 이 뒤에 명륜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성균관에 입학한 많은 지방에서 과거를 보고 온 사람들은 이곳에서 모여서 이런 성현들의 글을 읽고 또 성현들의 몸소 어떤 업적을 따라서 가는 실천하는 이런 장소가 바로 이 성균관과 문묘 대성전 이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균관은 유교를 실천하는 공간이군요. 그런데 여전히 조금 어려워요. 여기랑 유교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조금 더 그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유교 철학은 한마디로 관계의 철학이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걸 대표하는 개념이 바로 어질인자죠. 사람인에 두 이자가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글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상대하고 관계를 갖습니다. 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을 이론을 정립한 분들이 바로 공자를 비롯한 유교의 성현들입니다. 그 성현들이 바로 이곳 대성전에 지금 현재는 39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리고 이분들의 덕업을 따라서 실천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명륜당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 과거를 보고 관리가 되는 거죠. 이런 곳에서 유교가 발전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군요. 잠깐만요. 그런데 저 은행나무는 뭐예요? 이 은행나무가 400살이나 된 나무입니다. 400살이요? 이 은행나무의 유래는 공자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은행나무 밑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 은행나무 밑에 단을 세워놓고 거기서 교육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행단이라고 하고요. 그 뒤에 이 은행나무는 유교를 상징하는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234개 향교에는 모두 이 은행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교육했던 그 핵심이
사실은 인, 의, 예, 지, 신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오상 이렇게 말하는데,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상이라는 뜻이에요. 변치 않는 사상이라니 역시나 좀 지루하고 낡은 느낌인데요. 유교는 오래된 것, 낡은 것,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뭐 어떤 역사를 떠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통할 수 있는 도리를 말해요. 이게 지금도 현대 문명이나 현대 인간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핵심 사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유교가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질 인자를 잘 보십시오. 사람 인자에 두 이자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뭐 어른과 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 이게 유교예요. 유교에서는 쌍방간이 똑같이 의무를 다하는 관계입니다.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훌륭한 인품을 가진 군자가 되고 성인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이 유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 갈까, 이런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유교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1세기입니다. 21세기에 맞게 유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평등을 중시하는 이 사회에서 앞으로 유교가 갈 길은 관계의 철학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남녀 갈등이나 뭐 세대 갈등, 많은 갈등이 존재하는 사회죠. 이 갈등을 잘 해소하고 풀어가는 방법이 바로 유교 철학 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면 좀 더 행복한 유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유교, 이런 유교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교는 시대와 상관없이 가치 있는 철학이네요. 듣고 보니 유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는데요. 우리나라의 유교가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선전하고 실제 생활하고 있고 많은 유림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유교의 종주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유교를 세계화시키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유교의 어떤 미래 비전을 갖고 갈 것 같습니다. 오래되고 낡고 권위적인 줄만 알았던 유교의 반전이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본질과 가치를 알게 되니 유교가 조금 더 궁금해진다. 오랜 세월 유교를 지켜오는 사람들과 그 공간을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 향교와 서원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